자, 이번엔 김혜원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힘찬데요. 혜원 씨 네.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여러분 혹시 조이팔 사건 기억하시나요? 고수익 보장, 어허. 원금 보장을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약 4조 원, 약 3만 명의 피해자들을 양산했죠. 하하. 그런데 이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투자 사기 범죄가 또다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사기를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예방법은 무엇인지 제가 낱낱이 알아보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 혹시 이런 문자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뭐야? 바로 투자 설명회 개최, 고수익 보장, 합법적 금융업체 등 투자 권유 문자인데요. 고수익 원금 보장이라는 말에 속아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아본 적 여러분은 없으신가요? 최근 이런 수법의 유사수신 업체들의 투자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수익 원금을 보장한다는 금융상품으로 현혹해 투자 사기를 벌이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기나 유사수신 행위나 이 정확하게 뜻이 뭘까? 여러분은 이 두 가지의 뜻을 정확하게 아시나요? 유사수신 행위란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기 행위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건데요. 실제로 그럴듯한 아이템을 제시하고 피해자를 속인 다음 원금을 보장해준다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므로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전국 이래 최대 사기범이라는 별칭까지 얻은 조희팔 기억하십니까? 혹시 조희팔을 아십니까? 단군 이래 최대 사기라고도 불리는데요. 피해액만 약 10조 원이 넘는다는 주장도 있으며 피해자만 무려 10만여 명에 이르는 사건입니다.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대표 사건으로 영화 마스터와 쇠파리가 바로 이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이 돼서 이를 모르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사건을 재조명할 수 있었죠. 왜 이런 투자 사기가 성행하는지, 또 그 예방법은 없는지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최근 사기 유사수신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와 봤습니다. 좀 힘든 일을 겪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일인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최근에 그 코인 채굴 회사에서부터 추천 수당하고 후원 수당 줄 테니까 투자를 하고 지인들도 소개하면은 많은 수익이 본인한테 갈 수 있다, 그런 권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소에 가서 들어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솔깃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투자한 건데 지금은 원금도 못 받고 수익금까지도 전혀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지인들한테 제가 완전히 등 돌림 당하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추천 수당과 후원 수당을 미끼로 한 코인 채굴 회사의 사기 유사수신 행위를 당해 지인들과 함께 투자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처음 투자금을 모집했을 당시 투자 약정서라는 서류를 쓰게 되는데,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걱정으로 금전을 빌려주는 형식인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를 쓰게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수익과 안정적이라는 말에 주변 지인들까지 투자 권유를 하게 된 셈이라고 하죠. 이런 피해는 지난 2018년도에만 상담 건수가 889건에 이른다고 하고요. 피해자 수만, 이분을 포함해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유사수신 행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건지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기 유사수신 더 자세히 파헤쳐보기로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사기의 유사수신 행위를 낱낱이 알려줄 곽준호 변호사. 근데 최근 이렇게 사기 유사수신 행위로 찾아오시는 상담자들이 많나요? 예, 요즘 저금리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고수익 안정이면서도 동시에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이 사기 유사수신 업체에 투자를 하고 많이들 문의를 하십니다.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사건만 해도 여러 건이 있고, 최근에 이와 관련된 피해자 수가 작게는 몇백 명부터 많이는 몇천 명, 만 명 단위까지도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이유는 바로 투자 약정서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있다고 합니다.
투자 약정서라든지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라든지 명목은 어떤 식이든지 간에 실질적으로는 사기 유사 수신 업체들이 이것을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다만 투자 계약서라고 하게 됐을 경우에 있어서는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 있어서는 원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목을 원금이 보장된다는 의미에서 소비 대차 계약서나 약정서라는 것을 빌리는 것입니다. 유사 수신 업체들이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라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불법 유사 수신 업체 손쉽게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요? 어떠한 업체가 광고를 하면서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업체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들의 전형적인 사기 방법이 바로 보상 플랜이라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불법 다단계 영업, 고수익 보장으로 지인을 연결하게 하는 거죠. 이런 불법 업체를 구별하는 건 간단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파인에서 금융회사인지 조회를 해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해보고 불법 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전화해 불법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면 손쉽고 빠르게 피해 사기를 줄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미 사기 유사수신 행위를 당했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실전 성공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겠죠. 더 이상 사람을 울리는 사기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되지 않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미리미리 예방하고 피해자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 그리고 이 다단계가 동시에 발생한다고 하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피해자분들이 지금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 거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픈데요. 네. 이런 분들은 관련 전문가를 찾아서 네.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또 앞으로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좀 미리미리 잘 알아보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죠?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요, 우리 사이에 주변에서요, 다들 눈 뜨고 코 베이는 그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를 방지할 수 있을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곽준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치고는 너무 잘생기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VCR 보면서 궁금했던 거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기 유사 수신 행위로 피해를 봤던 분, 네. 그 외에도 이 가해자분들은 찾아오지 않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촬영할 때는 피해자분들 위주로 촬영을 했지만 실제 네네. 저희 의뢰인분들은 대부분이 가해자 즉 범행을 저지르신 분들이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아, 아니, 좀 의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피해자분들만 상담을 받을 줄 알았는데 네네. 사기 유사 수신 행위 외에도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왜 가해자분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저희가 아무래도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사기 유사신 사건 외에도 도박 사이트, 물론 불법 도박 사이트죠. 맞아요, 있어요. 그다음에 보이스피싱, 요즘 맞아요. 언론에서 많이 유명한 예. 그런 범죄들을 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네. 그 범죄에 연루된 분들이 많이 저희를 찾아오십니다. 네. 사회 악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예, 거.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범죄죠. 네, 예, 도박 맞습니다. 사이트, 네, 네. 보이스피싱, 이 정말 실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이 피해를 입으시거든요. 네. 실제로 이거 어르신들은 잘 몰라서 더 많이 네, 당하셔요. 맞습니다. 네. 뭐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요. 최근에 이제 보이스피싱 사건들 중에서 네. 이제 전달책이라고 해가지고 현금을 전달하신 분들의 사건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알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죠. 모르고. 고수익 알바라고 해서 단순한 알바인 줄 알고 이 일을 했다가 그 현금 전달하는 게 과연 이게 범죄인가 그 큰 의식 없이 진행을 하다가 이제 큰 처벌을 받게 되죠. 전달책도 범죄죠? 네, 그럼요. 맞습니다. 네. 큰 범죄예요, 그것도. 왜 그 공항에서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난대요. 네. 가방 하나만 우리 통과시켜 주면은 뭐 얼마 주겠다 그러면서 가방이 이렇게 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거 다 이게 배달책으로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그것이 네. 이제 가방 네. 대신에 현금으로 바뀐 현금. 것이죠. 그게 이제 보이스피싱에서의 전달책의 역할입니다. 이 보이스피싱 수법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요 알고도 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네. 그렇게 나도 모르게 당했을 때 경우? 어떻게 하면은 올바르게 좀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현금을
달라거나 또는 이체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전화로 받게 되면은 무조건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체를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전화로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그런 전화를 받게 되면은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또 특히 또 어르신들 보면 이체, 송금 어려운 단어 쓰면 돈 붙여라, 맞아요. 돈 붙여요, 어머니 돈 붙여요. 네, 이러면 진짜 맞습니다. 혹하거든요. 네. 그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철저하게 이게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네. 이 예방할 전에. 수 있다면은 네. 정말 좋지 않을까요? 어떤 예방법이 있을까요? 글쎄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안 당하겠다. 이제는 누가 이제는 보이스피싱에 당하겠냐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계속 범행이 발생을 하고 제가 알기로 이제 중국에서도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를 통해서 향해서 네. 전화를 걸어서 보이스피싱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게 되면은 아니 심장이 멋서 저기 중앙정보부입니다. 네. 뭐 국가기관 막 얘기하고 그러면 검찰입니다. 네. 심장이 벌써 막 두근두근두근 네,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정신이 아득해. 그러니까요. 네. 이때는 어떻게 경찰에 바로 신고합니까? 예, 바로 신고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검찰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헷갈리지 않도록 다시 콜백을 해서 네. 확인을 해보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어느 직책의 누굽니다까지 받은 다음에 그걸 확인해 보는 절차까지 꼭 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정의심스러우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은 경찰에서 그걸 확인해 주니까 본인이 직접 하기 힘들 때는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면 가장 간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 사실 이 어려울 때 이 경찰에 신고했을 때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하면은 네. 다 도와주시니까 두려워 마시고 주저 마시고 신고부터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전화로 돈을 이체하거나 송금을 요하는 경우는 그냥 끊어버리시고 정확히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서 그 해당 기관이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곽준호 변호사, 김혜연 리포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